이러면 싱크. 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분량 조절 실패로 못 찍었던 카메라 기능 설명과 카메라 세팅 방법,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새로운 기능을 알아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휴대폰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주는 게 좋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설정에서 검색어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검색합니다. 우측 상단의 더보기를 누르고 고급 설정을 누르면 자동 재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를 해주면 요일을 선택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껐다 켜지 않아도 되니까 좋네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약간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뒤쪽을 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카메라는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프로 같은 액션캠처럼 널쩍하게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무려 1억 8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카메라의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눈을 카메라로 생각을 했을 때 눈깔 두 개를 합쳤을 때 5천만 화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화소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사람의 눈을 넘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두 번째 렌즈, 광각 렌즈로 촬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다 멀리 찍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점을 잡는 게 존나 빨라진 건데, 레이저로 피사체에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초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줌 같은 경우는 5배까지는 광학 줌이고 그 뒤로 50배 줌까지는 디지털 줌입니다. 광학 줌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 같이 직접 앞으로 뒤로 렌즈가 움직여서 보는 방식이고요. 디지털 줌은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이미지 센서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쉽죠? 휴대폰인데 광학 5배 줌이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카메라를 켰을 때 항상 세 가지 카메라가 작동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 작동하게 되는데,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초광각일 때는 손으로 카메라를 막으면 보이지 않지만 광각으로 설정했을 때는 초광각 카메라를 막아도 화면이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이제는 카메라 기본 세팅이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진이랑 동영상 설정을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으로 돌려서 변경해주시고 위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은 무조건 켜주시고 촬영 구도 가이드는 꺼주시는 게 좋은데, 촬영 구도 가이드가 뭐냐면 찍으려는 피사체가 대충 센터에 오면 포인트가 나와서 찍으면 됩니다. 저는 잘 안 써요. QR코드는 사진 모드일 때만 켜놓으세요. 로또 맞출 때 편합니다. 당첨됐네요. 깨꼬디!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는 뭐냐면 길게 밀어 누르면 연사로 찍히거나 GI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목소리도 담기고 움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장 옵션은 위에 두 개는 건드리실 거 없고 울트라 와이드 렌즈샷 형태 보완만 켜주세요. 초광각 카메라로 찍었을 때 왜곡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쪽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자동 HDMR 꼭 켜주시고 셀피 색감도 그냥 원본으로 놔두시고, 그리고 대상 추적 AF든 카메라 모드 땐 꺼주세요. 그러니까 대상 추적 오토포커스가 뭐냐면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카메라를 아무리 움직여도 그 피사체만 초점을 잡는 기능입니다. 사진 촬영보다 동영상 촬영할 때 더 유용하니까 꺼주도록 합니다. 보이는 대로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었을 때 거울처럼 좌우가 반전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완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직 수평 안내선을 꼭 켜주시고, 그리고 위치 태그도 꼭 켜주세요. 수직 수평 안내선이 뭐냐면 안 켰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에 격자 무늬가 안 생기는데,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켰을 때는 이렇게 격자가 생깁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균형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이건 꼭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진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위치 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촬영한 장소나 시간 이런 거를 기입해주는 건데, 사진 찍고 3, 4개월 지나면 이거 어디서 찍은 거지? 하고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좋으니까 켜놓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촬영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으로 촬영, 이제 플로팅 촬영 버튼, 그리고 손바닥 내밀기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촬영 같은 경우는 뭐 스마일, 김치 촬영 했을 때 이제 뭐 촬영이 딱 되는 건데, 이건 쪽팔리니까 빼주시도록 하고, 플로팅 촬영 버튼이 뭐냐면 설정을 해놨을 때 이렇게 버튼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얘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얘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놓고 싶은데 놓으면 돼요. 이것도 웬만하면 뭐 켜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손바닥 내밀기 다 아시죠? 손을 내밀고 찰칵! 터치 진동 같은 경우는 케바케인데 켜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카메라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동영상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설정은 들어갑니다. 자, 내려주시다가 손떨림 보정은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손떨림 보정을 켜놓으면 손떨림 보정이 켜져 있을 때는 화각이 약간 좁아집니다. 손떨림 보정을 껐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세워놓고 촬영하실 거라면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시고 밖에서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할 때는 켜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 HDMR을 무조건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셀피 색감 건드리지 마시고요. 보이는 대로 저장 설정하지 마시고 수직 수평 안내선 꼭 넣으시고 위치 태그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촬영 방법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터치 진동도 켜놓으세요. 사진으로 돌렸을 때 상단에 마법봉을 누르면 여러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성형수술 수준으로 얼굴을 개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스크롤을 제일 우측으로 돌려서 더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미 다 빼놨어요. 그래도 보여드리면 넣고 싶은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싱글 테이크 기능은 대충 한 10초 정도 촬영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되면서 찍혔던 걸 콜라주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땐 강아지들이나 아기들 찍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퀄리티 같은 경우는 빛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녁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명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리니어한 사진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 모드인데요. 프로 모드를 쓰시면 진짜 카메라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정도로 써주시고 형광등이나 자동차 라이트 같은 걸 찍을 때는 60분의 1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ISO는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 지금은 400이 좋겠네요. 그리고 대박인 건 렌즈 초점을 수동으로 쓸 수 있는데 초록색이 보이시나요? 초록색 선이 생기면 여기에 초점이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좋겠죠? 그리고 픽처 스타일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로 이런 사진은 껌입니다. 완전 카메라죠? 제가 유튜버인데 동영상 기능을 체크 안 해볼 수 없겠죠? 나인봇을 타고 밖으로 나가줍니다. 이 흔들림 없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후면을 찍으면서 전면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굿!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켜놓은 상태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바닥이 울퉁불퉁한데도 짐벌로 찍은 것 같이 편안히 찍힙니다.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켰을 때는 화질 저하가 약간 심해지지만 화면 흔들림이 더 없어집니다. 어두울 때는 거의 쓰레기로 변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끄고 걸었을 때는 많이 흔들리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켰을 때는 안정감이 있으나 화각이 좁아집니다. 둘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프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 프로 기능이랑 거의 비슷해서 다른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약간 우디가 약간 어두우니까 좀 밝게 바꿔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 동영상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마이크 수음 방향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전면을 눌렀을 때는 셀카로 찍고 있는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고 후면을 눌렀을 때는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방향의 소리가 수음이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전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작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이 데시벨까지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FHD 화질만 사용하기 때문에 4K랑 8K는 따로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줌 버튼을 누르면 되게 미세하게 줌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포커스는 이게 대부분 셀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뒤쪽이 이게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쪽에 약간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뒤에 있는 블러 효과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뒤쪽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죠. 근데 이 모드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약간 이렇게 약간 어색해요. 보이시죠 지금 약간 이 효과는 약간 좀 별론 것 같고 그냥 첫 번째 있는 블러 효과가 진짜 대박입니다. 블러 효과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블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했었던 빅서클 조절 가능하고요.
스핀, 약간 뒤쪽에 좀 돌아가는 느낌으로 또 효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나한테 좀 집중되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고, 뒤는 흑백으로 날리고 저반 컬러로 나와서 약간 더 돋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맨키로. 라이브 포커스는 블러를 추천드리고, 블러 감도는 한 5까지 올려도 어색함 없이 잘 찍히는 것 같으니까 블러는 한 5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인데, 효과가 약간 사진이랑은 다른데 블러 효과 대박입니다. 이건 한 5까지, 한 6까지, 6, 7까지 올라가면 약간 이쪽 부분이 약간 많이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한 5까지가 좋고, 이건 아까 그 물방울 모양인데 이것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어색한 데가 더 많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빅서클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포인트는 나만 컬러로 나와서 좀 돋보이는 그런 느낌? 감도를 좀 올려주면 일단 이쪽에 비네팅이 생깁니다. 뭐 이거는 뭐 잘 안 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효과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약간 좀 제가 뭔가 사이버 세상에 있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이 효과 되게 괜찮아요. 어색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이거는 좀 재밌는 촬영을 할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랩스는 이런 기능이고, 파노라마 기능은 요올라리 넓게 찍히는 기능이고, 슬로우 모션은 느린 기능이고, 슈퍼 슬로우는 쓰면 안 되는 기능이고, 야간 모드가 대박이었는데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예쁘고 깊이감 있게 찍혀서 야간 모드는 꼭 써보셨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세팅 방법과 카메라 기능 설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기능만 쏙쏙 빼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미있었던 기능은 카메라에서 제일 우측 더보기에서 상단에 AR 존을 누르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간편 측정을 누르면 레이저 센서가 거리를 측정해서 자가 없이도 치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대박! 실제 사이즈도 재봤는데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팔고 있는 선글라스도 한번 껴봤고, 바닥의 면적까지 체크를 해서 실제로 팔고 있는 에어컨까지 내 방에 놔봤습니다. 측면, 후면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조명까지 제 방에 한번 놔봤습니다. 진짜 개쩐다. 일반인 분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카메라인 것 같고, 정말 뭐 카메라를 따로 안 사도 될 만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한테는 진짜 이런 카메라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영상 퀄리티까지 좋아버리니까 상당히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영상은 이제 노트니까 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